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코보컵이 GS 칼텍스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강소희가 MVP를 받았고 표승주가 MIP상 그리고 GS 김지원 세터가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는데요. 이번 코보컵 각 팀별로 라이징 스타를 한 명씩 꼽아봤습니다. 이제 V리그가 오는 10월 14일 개막하거든요. 개막까지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코보컵의 라이징 스타들이 V리그에서도 멋진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보컵 순위대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승팀 GS 칼텍스. GS는 여러 신의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죠. 김지원 세터부터 오세연, 권민지, 문지훈까지 주장 강소희를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라이징 스타는 공식 라이징 스타상을 받은 김지원입니다. 김지원은 이번 대회 세트수에서 기업은행 김하경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결승전에서 김하경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안정감 있는 토스에 공격수들의 컨디션이나 경기 상황에 맞춰 토스를 배분해주는 능력이 어린 선수답지 않게 상당히 노련하고 안정감을 경기 내내 주었습니다. GS는 주전 세터 안혜진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도 있지만 김지원의 성장으로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음 준우승팀 IBK 기업은행. 이번 대회 득점 1위가 표승주이고요. 2위가 육서영입니다. 육서영은 공격 성공률도 2위를 기록해서 라이징 스타가 맞지만 개인적으로 기업은행 라이징 스타는 바로 이 선수, 네, 미들블로커 김현정으로 뽑아봤습니다. 육서영이야 기대치가 원래 높았지만 김현정은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이번 대회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속공 성공률이 55%로 전체 6위였고요. 블러킹에서도 세트당 0.55개를 잡아내며 8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서브 에이스를 4개 기록하며 서브 3위로 이번 대회에서 서브가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180cm의 김현정은 최정민과 함께 기업은행의 단신 미들 듀오인데요. 김수지가 이번에 흥국으로 가면서 기업은행 얘기할 때 항상 중앙 높이 약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김현정이 지난 시즌부터 이번 코보컵까지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다가오는 V리그도 기대를 가져볼만 합니다. 이번 코보컵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준결승에서 GS에 패한 현대건설. 사실 현대건설은 현대미래의 3인방 현미삼 김다인, 이다현, 정지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죠. 이 중에서 정지윤이 이번 코보컵 현건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득점 12, 공격 성공률 8위에 올랐는데요. 기록으로 보면 솔직히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오면서 상대 서브의 집중 견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회 정지윤의 리시브 효율은 40%로 임명옥, 한다혜, 강소희에 이어 전체 4위였습니다. 네, 기록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았죠. 다만 준결승전에서 리시브가 많이 터졌고 또 리시브를 많이 받다 보니 공격력이 떨어지는 문제, 사실 이 부분이 크죠. 네, 현건의 V리그 우승 도전에 정지윤의 리시브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KGC 인삼공사. 코보컵 4강에 오르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인삼공사입니다. 이번 대회 고희정, 박혜민, 이선우 등 젊은 신예들이 활약이 좋았지만 한편으론 기업은행과의 준결승전을 보면 고희정, 박혜민의 한계를 뚜렷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포짓으로 리시브 부담 없이 나선 이선우가 득점 7위, 공격 성공률 9위로 인삼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V리그에서 인삼은 정말 이선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포짓이 아커, 인도네시아 메가와티죠. 아무래도 지난 시즌 엘리자벳 같은 몰빵을 때릴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선우가 메가와티와 함께 아포짓을 잘 분담해야 인삼이 봄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V리그 챔피언 도로공사는 역시 전력이 조금 내려오며 이번 코보컵에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박정아, 정대영의 공백이 느껴졌고 또 기대했던 최가은이 페퍼와의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 안타깝게 부상당한 것도 뼈 아팠죠. 하지만 김세인의 공격 본능은 엄청났습니다. 김세인은 득점 5위, 공격 성공률 7위, 또 173cm의 단신이지만 오픈 공격 6위 등 해결사 능력을 뽐냈습니다. 김세인은 작년에 이미 MIP 기량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V리그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팀 사정상 지난 시즌보다는 출전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세인의 코보컵 활약은 도공 팬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4강 진출에 실패한 흥국생명, 김연경, 김수집, 김혜란 등 베테랑들이 빠지고 부상 이슈가 있는 김채영과 또 김다은도 어깨 문제로 많이 뛰지 않으면서 젊은 선수들이 시험대가 된 이번 코보컵이었는데요. 흥국의 젊은 선수들 가운데 역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바로 정윤주였습니다. 정윤주는 득점에서 표승주, 강소유에 이어 전체 3위였고요. 공격 성공률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픈 4위, 킥오픈 3위, 서브 4위 등 공격 전 부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리시브로 리시브 효율이 26%에 그쳤는데요. 흥국은 V리그 들어가면 레프트 두 자리가 한 자리는 김연경이 차지하고 그럼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김미연과 이번 VNL 대표팀에서 맹활약한 김다은, 그리고 아코로 뽑은 레이나 토코쿠, 그리고 정윤주, 이렇게 4명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많은 흥국 팬들이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정윤주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시브에서 믿음을 줘야 합니다. 네, 끝으로 페퍼저축은행. 이번 코보컵에서 페퍼 조 트린지라는 새로운 외국인 감독이 오고 박정아, 최선아의 영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박정아는 거의 뛰지를 않았고 팀도 3전 전패를 하며 실망감을 줬습니다. 특히 페퍼 아쉬웠던 점이 박사랑, 이민서, 서채원 등 유망주들이 기대보다 별로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인데요. 하지만 페퍼 팬들이 아쉬움을 달랠 만한 선수가 있었죠. 네, 바로 박은서입니다. 이번 코보컵에서 아포짓으로 나와 득점 5위, 공격 성공률 11위에 올랐고요. 또 무려 11개의 백어택을 성공시키며 후위 공격을 가장 잘한 선수였습니다. 서브도 아주 묵직했고요. 페퍼는 아포짓이 외국인 선수 야스민이죠. 그리고 배구팬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야스민은 허리 디스크 부상 회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출전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은서가 야스민 백업으로 아포짓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하는데 이번 코보컵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코보컵 각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라이징 스타 눈도장 콱 찍은 기대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과연 V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